안녕하세요, CG팩토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는 새 회사의 오퍼를 받아 사인하고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사 에이전트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5년간 텍사스 달라스의 생활을 정리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차후에 달라스와 캘리포니아 생활 비교에 대한 영상도 올릴 계획이고요. 지금은 북미 게임 시장에서 이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태 북미 게임 시장에서 13번의 전화 면접과 8번의 현장 면접, 10번의 아트 테스트를 받아 진행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담들을 앞으로 공유할 계획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의 이직 경험담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직이 될 때는 정말 빨리 진행이 되고요. 안 될 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이직은 전자였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새 회사의 구인 광고를 아마 인디드에서 봤을 겁니다. 클릭을 했더니 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더라고요. 보통은 구직 사이트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고 자사의 홈페이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과정의 초반만 입력하다가 사실 귀찮아져서 마무리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사실 아직 이직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지원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상태여서 그냥 나중에 지원해야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도 인사과 직원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포트폴리오 링크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자기에게 링크를 주면 지원서를 마무리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답장으로 링크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비자 상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때 어느 정도 감이 잡혔습니다. 비자 상태를 물어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서는 전화 면접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실무자 전화 면접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통 실무자 여러 명과 같이 진행이 되는 것에 비해서 독특하게 배경 리드 한 분하고만 전화 면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리드와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전반적인 작업과 저의 경력과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돌발 질문은 포트폴리오 작업 중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3일 안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에 올린 작업들은 좋아하는 작품들이어서 고르기가 어렵다고 하니 리드분이 하나를 골라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작업을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 질문 같아서 저는 최대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임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면접 후반에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바로 현장 면접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자에 대한 질문은 인사과에 문의하라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왔습니다. 보통 전화 면접에서는 다음 진행 단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이나 다른 지원자들과 재보기 때문에 바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헌데 리드분이 벌써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뒤 인사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의외로 현장 면접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변호사와 비자와 관련하여 3자 통화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아직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기에 벌써 비자 얘기를 하자니 일단 시키는 대로 변호사와 3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의 골자 내용은 저의 5원 비자 신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5원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아티스트용 비자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미국 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와 고맙기는 했으나 사실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단계에서는 면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괜히 서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변호사와 5원의 가능성 여부를 상담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회사에서 5원을 이미 진행 중이었기에 준비되어진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인 현장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하루치 숙박과 비행기표를 보내주어서 저는 달라스에서 남가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회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근처에 다른 게임 회사였는데요. 지인을 통해 지원을 했었는데 인사과로부터 면접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과 직원과 먼저 간단한 전화 면접을 진행했는데 엄청 말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회사의 역사부터 시작해 팀 분위기, 업무 등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사과 직원과의 인터뷰 중 가장 오랜 시간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강한 인상을 주더군요. 정말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다른 회사 연락을 하는 곳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사실대로 다른 회사와 곧 현장 면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밝히는 것은 좀 그렇고 근처라고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근처에 오게 되면 현장 면접을 진행하기 수월해지니까 날짜가 잡히면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없었기에 그럼 바로 실무자와 전화 면접부터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좋은 감이 오더라고요. 얼마 뒤 실무자와 전화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여러 실무자들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전화상으로 여러 명의 질문을 받아 대답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군요.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여러 명의 다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포트폴리오나 작업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기억이 남네요. 현재 회사에서 떠난 그 회사에 들어간 지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다고 하니 같이 일하는데 문제 없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호의적으로 지낸 사이라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하니 좀 깨름칙하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지인이 그 회사에서 조금 안 좋게 하고 떠났더라고요. 그 지인과 같이 일해서 그랬는지 다른 이유였는지 그 이후로부터 그 회사로부터는 어떠한 연락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과 직원한테 이메일을 여러 번 보내봐도 답장조차 하지 않더군요. 먹튀당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태 제 경험상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다른 회사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른 회사와 예정대로 현장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현장 면접은 오전부터 시작해 실무자들과 같이 점심도 먹고 오후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장 면접을 딸랑 2시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명씩 30분 교대로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처음 팁은 여유가 있었죠. 체력도 되고 하니 여유롭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최근에 게임한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쉽게 흘러가나 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이루어지니 저의 체력도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대답하는 것도 좀 버거워지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 공세에 2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쉽게 보았던 2시간의 인터뷰는 그렇게 정신없이 끝나게 되는데요. 끝나고 나서는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실무자와의 인터뷰가 정신없이 끝나고 인사과 직원과 간단한 미팅을 했습니다. 회사의 혜택이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더라고요. 회사 투어도 없이 그렇게 헐레벌떡 면접이 끝나고 나니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잘한 건 맞는지 나를 마음에 들어 했나 등 여러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달라스에 돌아와서도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결과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밀당이 중요하니까 아쉬워 보이지 않게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 되는 날 연락해보기로 하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더 초조하게 하루 이틀을 더 기다리니 답변이 왔습니다. GDC 때문에 출장 중이라 바빠서 연락을 못했고 조만간 연락을 주겠다. 그리고 아직 당연히 후보자로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불안과 초조, 희망을 가지고 며칠을 더 기다려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옵니다. 인사과 직원이었습니다. 오퍼를 주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최대한 반가운 척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밀당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주일 동안 오퍼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았습니다. 쉽게 수락을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캘리포니아의 비싼 물가와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1.5배 정도 더 높은 연봉이었지만 막상 삶의 질과 순수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장기간 미래를 생각하면 달라스가 기회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 회사의 프로젝트와 커리어상 기회를 생각했을 때는 오퍼를 받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오퍼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퍼에 전자 사인을 하고 넘겨주게 되죠. 참고로 더 이상 오퍼를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전자상으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새 회사의 오퍼를 받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사 비용은 회사가 2만 불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넉넉히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회사들의 면접 과정과 캘리포니아와 달라스의 생활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